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듬성듬성 구성된 상품구 세계. 다른 편의점처럼 이벤트도 많이 없고 점어는 곰처럼 덩치 큰 사내가 어눌한 말투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불편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 불편한 편의점에 가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가보고 싶은 불편한 편의점을 소개합니다. 서울 청파동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여사는 부산으로 가던 중 자신의 파우치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파우치 안에는 지갑, 통장 등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며 걱정하죠. 그때 여여사에게 파우치를 주었다며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눌한 말투와 어디 갈 곳도 없으니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사내의 말에 여여사는 상대가 노숙자임을 확신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사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배가 고프니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도 되느냐는 전화였죠. 여여사는 허락하고 누군가와 함께 서울역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닌가 했던 고민을 접고 자신의 위험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장발에 때 묻은 옷을 입고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내를 보면서 여여사는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여여사의 파우치를 빼앗으려 3명의 다른 노숙자들이 사내에게 달려들었고 물건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사내는 곧 일어나 파우치를 들고 간 노숙자를 향해 몸을 던졌고 엎치락뒤치락 싸우게 됩니다. 이를 본 여여사는 노숙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여여사의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노숙자들은 달아납니다. 도시락을 먹던 사내만이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남게 되자 여여사는 사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며 파우치를 돌려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 여여사에게 주인이 맞는지 되려 물어봅니다. 의심을 받자 기분이 나빴지만 파우치 안에 신분증까지 꺼내어 확인한 후 물건을 돌려받고 나니 사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우치를 습득 후 돌려주려 연락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으며 주인이 맞는지 끝까지 확인을 한 사내의 행동이 정말 고마웠던 것이죠. 여여사는 사내에게 사례비를 챙겨주려 했지만 받지 않고 도시락을 먹던 장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도시락은 뒤집어져 있었고 사내는 이를 보며 탄식합니다. 여여사는 이 모습을 보고 사내를 자신의 편의점으로 데려간 후 제일 큰 도시락을 집어 사내에게 줍니다. 건네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사내에게 여여사는 배고플 때마다 와서 도시락을 먹고 가라고 합니다. 그 후 매일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사내는 편의점을 찾아왔고 여여사는 새 도시락을 먹지 않고 굳이 폐기 도시락을 먹는 그의 이름을 묻기 위해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 날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나온 여여사는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 사내를 만나게 되고 이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사내는 자신의 이름, 나이, 전에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다들 자신을 독고라고 부른다니 여여사도 그 사내를 독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독고씨는 여여사에게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죠. 그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맡던 성필씨가 재취업으로 편의점을 급하게 그만두게 되면서 여여사는 야간 업무를 맡게 됩니다. 며칠째 편의점 야간 업무를 보던 어느 날 20대 초반의 술 취한 불량배들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떠들며 욕하는 모습에 참다 못한 여여사와 불량배들 간 다툼이 생기고 맙니다. 불량배와의 다툼으로 겁에 질린 여여사가 떨고 있을 때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큰 목소리로 불량배들을 호통치며 누군가 나타납니다. 바로 독고씨였죠. 독고씨는 불량배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가로막은 채로 경찰이 올 때까지 맞으면서 버텨냅니다. 곧 경찰이 왔고 사건이 수습되자 여여사와 독고씨는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여사가 밤에 일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독고씨는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돼서 편의점을 찾아갔다가 여여사를 돕게 된 것이었죠. 또 알고 보니 불량배들이 시비 거는 것을 보고 미리 경찰을 부른 후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여사는 독고씨의 말을 들으며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되고 독고씨에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독고씨는 여여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고민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여며사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됩니다. 노숙자인 독고 씨를 아르바이트로 받아들이게 되자 다른 직원들은 걱정과 불안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독고 씨는 과거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하나하나 열심히 배워나가는 독고 씨를 보면서 점차 독고 씨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고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직원들도 손님들도 자신감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독고 씨가 돈을 탐내지 않고 여며사에게 파우치를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했던 마음과 여며사가 독고 씨에게 선뜻 도움을 줬던 마음들이 편의점의 밤을 밝힌 것처럼 독고 씨는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줬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려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며사도 독고 씨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독고 씨도 손님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손님들도 독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독고 씨는 말합니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불편한 편의점 252쪽. 행복하려면 마음을 나눠야 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선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에 무심해지고 내 의견과 내 생각만 중요하다며 많은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서로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들도 있겠지만 가끔은 상처가 되고 답답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은 서로 잘 들어준다는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아닐까요? 독고 씨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들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만 하는데 선숙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불편한 편의점 106쪽. 소통은 우리가 서로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 속에 담긴 진심을 전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진심을 잘 알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들어야 할지 모를 때 말해줍니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불편한 편의점 251쪽. 직원이 손님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하듯이 익숙하고 편한 관계일수록 친절하게 잘 들어준다면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독고 씨의 친절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독고 씨를 비롯해 등장인물들은 모두 조금씩 단절된 사회와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독고 씨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먼저 건넨 친절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아주 작더라도 말이죠. 오늘 누군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더 친절히 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손님한테 하듯이 말입니다. 손님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불편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